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3주 동안 저랑 소방설비기사 그 공통 부분인 소방 원론을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 소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소방이 괜찮다더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방설비기사에 대해서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브리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1년에 시험이 몇 번 있어요? 3번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보시고요. 필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실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실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실기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들 1차에 만약에 정기 필기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1차에서 필기 그 다음에 실기, 그 다음에 2차 실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정기를 봤다. 그러면 붙었어요. 얘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3회차 때 뭘 봐야 돼요? 기계를 내가 정기를 봤으니까 자, 실기 2차 정기 실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요.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는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필기는 필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기계 실기를 응시를 하세요. 얘를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계 필기를 응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 실기를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 실기를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1차 자, 정기에서 필기 공부한 거하고 기계 필기하고 내용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필기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원론하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체 역학, 그 다음에 관계 법규, 그 다음에 기계 시설의 구조, 원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통 과목이 지금 뭐뭐 있나요? 이 원론하고요. 관계 법규가 지금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받으신 것이 원론하고 그 다음에 법규 두 가지 공통 과목이 지금 책 한 권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유체 역학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택하신 분들은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그 다음에 기계를 택하신 분들은 기계 구조,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당 문항이 몇 문제예요? 20문제. 20문제에서 몇 점 맞아야 되죠? 60점.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자, 40점 맞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서 80점 맞으면 돼요. 자, 평균이 60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과락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과목을 다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한 과목에서 36점을 맞았다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 합격이다. 예. 그래서요, 사실은 기계 같은 경우에 가장 위험한 과목이 뭐예요? 유체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서는요? 전기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만 내가 과락을 면해야지 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유체역학이나 전기 일반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사나 기술사 공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그것들을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전기에서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유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우리는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 몇 점만 맞아라? 40점 맞고요. 원론 같은 데서 80점 맞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및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도 항상 문제풀이가 돌고 돌잖아요. 문제 은행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관연도 문제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합격률 한번 보실게요. 기계 분야. 2017년도 한번 볼게요. 자, 기계하고 전기 중에서 어떤 게 더 합격률이 높은가요? 전기가 높아요. 그래서 기계를 전공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기를 응시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평일반 보니까요.
그리고 자, 내가 그래도 전기보다는 기계에 자신이 있다. 난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체역학도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기계를 먼저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기계가 굉장히 난이도가 전기에 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6.9%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일단 필기를 합격한 분들에 한해서 실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그 안에서 또 요만큼 확률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보시면 이제 이거는 기사 및 산업 기사인데요. 여기는 기사고요. 산업기사예요. 산업기사는 뭐죠? 전문학사, 전문대졸 이상.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어디에서 실무 몇 년 이상 그런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산업기사 보시고요. 기사를 보시면 합격률이 어떤 게 더 높은가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지금 기사의 경우에 48.6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냐?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오전에 산업기사를 보고 오후에 기사를 동시에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산업기사라고 해서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산업기사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내가 자격증이 당장에 뭐라도 하나 필요하다. 무슨 보조 인력으로라도 선임이 되려면 산업기사라도 있어야 되니까 오전에 산업기사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그냥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난이도는 정확하게 뭐가 쉽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올해부터요. 소방설비기사 필기에서는 어떠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출제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필기에 관한 그 안전관리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여기다 한번 띄워놨는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연소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현상 해가지고 자 연소 및 연소 현상, 화재 및 화재 현상, 건축물들의 화재 현상 이런 것들에 한해서 출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요 위험물, 그 다음에 소방 안전관리. 자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만 시험이 내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범위 안에서만 자 수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소론. 자, 연소론 잠깐 하고, 이렇게 하고 쉬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연소, 소방에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소방 그 공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뭐예요? 연소입니다, 연소. 자. 이 연소는 왜 소방에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났을 때 그거를 방어하는 거 이렇게 정의가 나오기도 해요. 소방이. 그래서 화재하고 이렇게 관련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재라고 하는 것하고 연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 연소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지 연소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화재에 대한 예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뭐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자,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자, 연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생성계예요. 원인계. 그 다음에 여기는 생성계예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이 반응계에서요, 원인계에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요?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계에서요. 자, 활성 라디칼이 관여를 해서 어떠한 생성 물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프로판 이렇게 쓸게요. 프로판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 프로판이라고 하는 거, 산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각각 있을 때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요. 자, 최소한의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라고 그랬죠?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 활성화 에너지에 의해서 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방출 에너지를 내놓으면서요. 생성계에서 무엇을 생성을 하냐면 연소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산화 반응을 하면서 뭐과 무엇을 내는 반응이에요? 열과 빛을 내는 반응이다. 그래서 자, 연소는 무슨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연소하고 같은 말은 뭐예요? 산화 반응이고요. 자, 열을 낼 수 있는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연소를 배웠는데요. 연소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와요. 문제. 자, 연소 제외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산화 반응은 다 모든 연소 반응은 다 산화이다. 맞는 말일까요? 모든 연소는 다 산화예요. 네,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가연물이 반응을 하면서 뭐가 나와요? 그 연소 생성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연소 생성물을 만들고 열과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연소 반응입니다. 그런데 철이 녹쓰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철이 녹슨다 이것은 공기 중에 있는 뭐하고 반응을 하죠? 산소하고 반응은 해요. 그런데 열과 빛을 냅니까? 열과 빛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느린 그냥 산화 반응이지 연소 반응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질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질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연소 제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연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질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N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산소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소를 하게 되면 자,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자, 연소 반응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가 나왔었어요? Q라고 하는 열이 나왔었어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열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이 아니라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다, 연소가 아니다. 연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연소 반응식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지금 산소 앞에는요, 1이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 앞에도 1이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몰, 탄소 1몰과 산소 1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1몰이라고 하는 생성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연소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몰이 아니라 지금 몇 몰이에요? 1몰이 쓰여야 되는데 2분의 1몰만 쓰였어요. 그러면 산소가 충분한가요? 부족한가요? 부족하죠. 그래서 얘는 완전 연소가 아니라 불완전 연소이다. 산소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면요, 완전 연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소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